탄핵 심판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오늘 아침 조간신문 대부분 일면이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사실상 실패 이거거든요. 보수 언론의 사설의 제목은 좀 따갑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동아일보는 사기극 이렇게 표현을 했고 중앙일보는 희망 고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대표님 보시기에도 이 프로젝트가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사기극이나 뭐 희망 고문 이런 수준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잘 해볼 수 있었는데 결과가 안 좋은 겁니까?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초대형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는 감사를 하고 예. 수사해야 됩니다. 수사요? 아니 1,000억이 날라갔잖아요. 이번에 예. 1,000억이. 그런데 다행히 국회가 그 예산을 좀 깎았죠. 예산을 좀 깎았죠. 예. 그만큼 말하자면 절약한 겁니다. 저는 작년 6월 초에 이 예. 발표가 나온 직후에 바로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먼저 제가 기사를 쓰고 동영상을 올렸는데 이거는 제2의 포항석유 대소동이 될 것이다.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이 1976년 1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이 포항에서 양질의 석유가 발견됐다고 그때요? 발표를 했습니다. 예, 예, 예. 제가 그때 사회부 기자를 할 때인데 부산에서 석유 개발 취재를 좀 했어요. 예. 딱 직감적으로 이건 잘못됐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추적 취재를 했더니 경제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게 예. 원유가 아니고 정유입니다. 예, 박 대통령이 속은 거예요. 예. 그걸 논문을 썼더니 상계신문에서 기사를 쓰는 바람에 제가 해직이 됐어요. 오.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똑같은 패턴이에요. 예. 첫째,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할 성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140억 배럴이 있다는 그거는 엄청난 과장이 아니라 거짓말이거든. 예. 140억 배럴 초대형 유전이 발견될 곳은 세계에서 중동, 베네수엘라 근방, 예. 시베리아, 알라스카, 카스피밖에 없어요. 오. 불모지대인 무슨 동해에서 그런 게 나옵니까? 그런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발표하면서 세계적 평가 회사에서 결론을 냈다고 했습니다. 예. 그 세계적 평가 회사라는 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액트지오라고 어허. 세금도 못 내는 예. 예? 세금도 체납한 1인 회사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발표하니까 산업자원부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계속 희망 고문을 한 것 아닙니까? 예. 이게 석유공사의 문제예요. 석유공사. 예. 그런데 제일 이거는 거의 코미디 수준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비상계엄령 선포한 여러 이유 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예산 문제요? 대왕고래 예산을 예. 삭감한 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했는데 삭감 잘했잖아요. 그런 거, 예. 아니,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진짜 유전이 나올 줄 알고 희망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건데 결과가 단순히 안 좋은 거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건가요? 그건 원래 나올 수가 없는데요. 나올 수가 없고 그래요? 예. 140억 배럴이라는 이 말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예. 말인지 그리고 그건 대통령이 발표해야 될 사안이 아니고 산업자원부 과장이 예. 기자들한테 이야기할 정도였는데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지금 자본 잠식 상태인 예. 석유공사가 아하. 대통령을 이용했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탄핵 심판 얘기 좀 해볼게요, 대표님. 어제 대통령이 나와서 한 얘기들 중에서 새로운 얘기가 좀 있었어요. 이게 홍장원 국정원 제2차장이 이제 이 인터뷰를 하고 곽종건 전 특수전 사령관이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탄핵 공작이 시작이 됐다. 이 탄핵 공작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저는 그건 대통령이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에 저는 특수부 검사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래요? 예. 아니 대통령 입에서 공작이란 말이 나왔습니까? 그러고 탄핵이 두 사람의 말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겁니까?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서 시작된 겁니까? 그리고 쭉 보면은 그 사람 홍장원, 곽종건 두 사람이 가장 진실에 부합하는 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걸 정치 공작으로 만들었는데 예. 제가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진술한 걸 쭉 보면서 예.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결정적 실언을 한 게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헌재에 나와서요. 과정에서 뭐라고 했냐. 예. 내가
김용현 국방장관을 시켜서 군대를 선관위에 보냈다. 예. 그건 바로 국헌문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예. 저 청구인 척 그 변호사들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 그건 자백한 겁니다. 뭐냐? 군대를 선관위에 보냈다는 게 국헌문란입니다. 왜냐하면은 예. 선관위에는 계엄군을 보낼 수 없도록 헌법에 정해져 있어요. 헌법에서 계엄령을 선포를 했을 때 예. 계엄군이 장악할 수 있는 게 정부와 법원입니다. 정부와 법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 그러나 국회와 선관위와 같은 독립된 헌법기관에는 군대를 보내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그걸 이야기해 버렸어요. 그게 대표님 공소장에도 없는 내용인데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라고 보도가 됐는데 네. 대통령이 그 얘기를 그럼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좀 지나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은 예. 정상적인 사고를 할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이야기한 걸 한번 보십시오. 예. 이분이 체포되어 갈 때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고 해가지고 자필 글 공개한 거 있죠. 예, 한 60페이지짜리. 거기 보면은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부정선거는 국제적 연대하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예, 뭐 그런 중국을 얘기했죠. 딱 끌어들이는 이야기를 했는데 증거가 많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헌재에 나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증거가 있는 게 아니고 증거를 그냥 확보하러 그런 갔다. 의혹이 있어가지고 예. 그냥 한번 스크린하는 차원에서 군대를 보냈다 했습니다. 아니 증거가 많다고 하다가 증거가 없다고 하면은 그 차이는 뭡니까? 천당과 지옥 차이 아닙니까? 예. 이런 이야기를 예사로 하는 분이 예. 지금 어제 보니까 뭐 공작 하는데 아니 넓게 보면은 어제 있었던 그 곽종건 윤석열 두 사람 척의 네. 이야기 공방전은 뭐 인원이냐 사람이냐 요원이냐 의원이냐 이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전체적 맥락에서 보면은 군대를 유리창을 깨가지고 예. 국회 본청으로 보냈죠. 군대를 보낸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서 약간 이게 기억력이 약해서 그런지 계엄령이 여러 번 펴졌지만은 대한민국에서 군대가 국회에 들어간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거는 무시무시한 사건입니다. 예. 국회를 봉쇄한 적은 있어요. 신군부가 예. 1980년에 그것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 처벌을 받은 겁니다. 그 정도인데 그때는 봉쇄만 했다. 그 정도인데 군대를 보냈잖아요. 예. 유리창을 깨고. 그런데 그걸 질서 유지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질서 유지 용어로 보냈다는 건데 그게 질서 유지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대표님 한 6번의 재판을 지켜보셨는데 기자의 눈으로 보셨을 때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아니 간단하게 생각 이분이 현직으로 돌아오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현직으로 돌아오면은 그럼 제2의 또 비상겸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군요. 대표님은. 아니 이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계엄령 선포를 예. 될 거 아닌 걸로 생각하고 예. 그 저 변호인 측은 국민 계몽용이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계몽령이라고 했죠? 그리고 아니 우리나라 군대가 예. 국민 계몽하기 위해서 국회로 쳐들어가는 군대입니까? 어허. 그리고 우리나라 군대가 예. 야당을 겁주기 위해서 동원돼야 할 병정놀이 하는 군대입니까? 예. 국군의 권위를 이렇게 무시하는 국군 통수권자는 예. 처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본인의 얘기들을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공개되는 탄핵 심판정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몇몇 이제 의원들이 접견 올 때 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메시지가 지금 나오고 있긴 한데 이번 주 초에 권영세 비대위원장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을 만나고 왔거든요. 대표님. 거기서 이제 나경원 의원이 했던 말에 따르면 이거는 이제 어제 저와 인터뷰를 할 때 했던 얘기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을 보고 그대로 있을 수 없어 계엄 선포를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라고 이제 이 자리에서 어제 직접 나경원 의원이 얘기를 저와 인터뷰할 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아니 뭐
감사원장 이야기했다가 예. 부정선거 이야기했다가 예.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늘어놓은 게 있잖아요. 예. 반국가 세력 척결 등등 했는데 예.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거든요. 예. 행동을 보면은 두 군데에 줄이 간 거 아닙니까? 국회 예. 선관위에 국회에 보내가지고 국회의원들을 혼내고 예. 선관위에 들어가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는다. 예. 그러니까 이 둘을 연결시켜서 부정선거의 증거가 나왔으니까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은 이건 완전히 가짜다. 예. 그러니까 내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낸 거고 예. 그 동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말을 안 하고 있지만은 많은 어떤 전문가들 측근들의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예. 가장 주 원인은 김건희 여사 보호였다. 비상겸이. 그러니까 12월 10일로 예상되었던 김건희 특검법이요? 여사 특검 법안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했다. 그다음에 이분의 비상계엄령 전후 요사이 헌재에 나와서 말하고 있는 이 발언의 모순성 예.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데 논리성이 없어요. 이것은 폭음과 관계 있는 것 아니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예. 그걸 알코올 중독이라고 해야 될지 뭘지 모르지만은 예. 뭐 그게 더 진실에 가까울지 모르죠.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원하지 않는 상황이긴 한데 대표님의 예측대로라면은 대통령이 직무 복귀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조기 대선은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보수 정당 국민의힘이 여권이 정권 재창출 가능합니까? 어렵다고 봐야죠.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탄핵당하는 것과 같은 의미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 특히 예. 부정선거 음모론과 같이 엉켜 있잖아요. 예. 그런 상태에서 조기 대선에 임할 수가 있습니까? 또 하나 결정적인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음모하다가 예. 선거 준비를 못 하고 있잖아요. 어허. 선거 준비하면 아마 배신자로 몰릴 겁니다. 예. 그러면은 100m 뛰는데 10m 뒤에서 지금 뛰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금메달 딸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을 거다. 알겠습니다. 이 여당의 잠룡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중에 한 사람인 한동훈 전 대표님 만나셨죠? 제가 만났다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쪽에서 누가 뭐 만났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예. 만났습니다. 만나서 어떤 이야기 나누셨습니까? 그거는 제가 기자 신분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고 예. 다만 일반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예. 그분은 지난 12월 3일 4일 밤에 자신이 한 역할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그렇죠. 했던 거. 비상계엄령 펴지자마자 제일 먼저 이건 잘못되었다. 국민과 네. 함께 먹겠다. 군경은 여기에 동조하지 말라. 부역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국회로 달려가서 18명의 동료 의원들을 데리고 가서 탄핵 해제안에 참여하도록 했다는 것은 역사적인 역할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요. 이것은 아니 비상계엄령이 그때 만약 해제 결의가 되지 않았으면 그 다음날 서울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어허. 저는 100만 명이 아니라 몇백만 명이 거리로 나왔을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걸 막은 사람이 당시에 했던 물론 이재명 민주당 한동훈 예. 그런데 그거는 아마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예. 대응하는 것은 뭔가 좀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다만 역사가 부여한 임무는 세 가지였죠. 그때 한동훈 대표가 취할 수 있는 게 표결에 참여하는 거. 예. 그다음에는 구경하는 자세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사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담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분이 진압하는 쪽에 있었잖아요. 예. 근데 만약 국인군이 되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국민의힘이 어떻게 됐을까?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 말고 예. 국인군이 되었든지 아니면은 탄핵 표결에 반대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국민의힘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 나는 그런 점에서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을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 대표의 바로 그 역할 이것 때문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리면 당내 경선에서는 힘들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있잖아요. 일종의 뭐 배신자 프레임 같은 거. 그렇죠.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예. 압도적으로 1위 당내에서는 1위로 달리다가 상당히 좀 여론조사에서 떨어졌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건 지금이지. 지금인데 지금 당내 경선에서 결국은 예. 이렇게 갈릴 것 같아요. 비상계엄에 찬성한 사람 어허. 또는 방관한 사람 예. 그다음에 부정선거 음모론에 쫓아가는 사람과 어허.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한 사람과 부정선거 음모론에 선을 끊는 사람으로 예. 후보가 나뉠 것 같아. 예. 그런데 저는 이게 역사적 사건이니까 어허. 역사적 흐름에 순응한 사람은 비상계엄에 반대한 사람이고 예. 부정선거 음모론에 반대한 사람이라 해야 되는데 그 그룹에 속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동훈 예. 전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도 예. 그 그룹에 들고 그다음에 이준석 예.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국민의힘 내에서 경선판이 벌어지면 한동훈 전 대표가 배신자 프레임을 뚫고 후보가 될 수 있다. 이게 대표님의 예측이신 거잖아요.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어려운 네.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예. 그러나 그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이유가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겠죠, 당연히. 예. 그러면 또 바뀌죠. 이 여론이 또 바뀌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도 한번 하셨더라고요. 한동훈과 이준석이 조기 대선판에서 경쟁 협력하면서 세대 교체 깃발을 들고 국민의힘 민주당의 검투사 정치에 도전하는 상상을 해본다. 예. 일종의 세대 교체론이거든요. 그게 이제 정치적 상상력인데 예. 저는 50대 한동훈, 40대 이준석 두 사람 사이가 감정적으로는 별로 좋은 편이 아니지. 그런데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이죠? 우선 이번 비상계엄령 사태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확실하게 반대하는 입장이고 예. 그다음에 나이 50대 40대. 예. 두 사람 띠동갑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 한 사람 더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요? 오세훈. 그러면 60대 50대 50대 40대가 되면서 반계엄 반 음모론 세력인데 예. 그래가지고 조금 서로 경선 과정에서 협력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세대 교체를 깃발로. 그러니까 예. 결선 투표 때 서로 도와주는 걸로 해가지고 예. 뭐 각계 약진하다가 어허. 결선 투표로 가야 될 경우에 도와주는 방향으로 하고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의원은 이미 출마를 선언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죠. 그럼 결국 이제 뭐 마지막에 단일화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데 혹시 한 전 대표 만났을 때 이 얘기 해보셨습니까? 하셨죠, 대표님? 저는 그런 이야기는 안 했는데 그러세요? 다만 예. 이번 선거의 주제가 예. 두 개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비상계엄에 대한 정치적 심판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아하. 지금 탄핵이라든지 예. 수사는 그건 예. 정치가 아니거든요. 예. 국민의 결단으로서 12월 3일 비상계엄령이 정당했느냐 부당했느냐 하는 것을 심판하게 된다고. 그게 하나 있고. 그러다면 국민의힘이 결정적으로 불리한데 예. 다만 후보가 예컨대 한동훈 대표 같은 후보가 나오면 그걸 방어를 할 수가 있지. 예. 그다음에는 정치 교체, 세대 교체, 문화 교체. 어. 그래서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 싫다 하는 상당한 여론을 어떻게 모을 거냐. 그런데 거의 한 사람으로 힘으로 되는 것보다는 예.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이게 손을 잡아가지고 손을 예. 잡을 수 없는 사람끼리 손을 잡아가지고 정권을 만든 사람이 있거든요. DJP 연합 아닙니까? 좀 결이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 예. 김대중, 김종필은 어허.
합칠 수 없는 사람인데 합쳤으므로 정부가 그다음에 또 하나 있잖아요. 2002년 정몽준 노무현 예. 단일화. 아하. 마지막에는 이제 깨졌지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이 떠오르고 뭔가 검사 출신이다. 그게 약점이다. 아, 이 윤석열 대통령도 검사 출신이어가지고 그랬는데 또 검사야?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난 그런 주장을 제가 제일 강하게 한 것 같아요. 정치 검사 예. 이제 그만둬야 된다. 예. 종북도 그만 같이 물러나야 되고 정치 검사도 물러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저 참고로 일본에서는요. 예. 이 검사 출신 판사 출신은 국회의원 안 나옵니다. 예. 아, 그래요? 예. 그건 저 자발적으로 안 나오는 예. 건데 그 이야기를 했는데 다만 한동훈 대표가 지난 12월 3일에 한 역사적 역할은 예. 그것을 덮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요. 지금 여권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편향성이라든지 이 부분을 강하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여권의 지지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흐름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런데 절차상의 문제에서 헌법재판소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있죠. 예. 그 지적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마은혁 재판관 그건 좀 연결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문제는 예. 그것 말고 어느 재판관이 과거의 성향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걸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헌법재판소 자체가 사실상 법적 법원의 성격도 있지만은 정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3등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중도, 진보, 보수가 같이 있도록 만든 건데 그렇다면 정치적 성향이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게 초점을 맞춰서 헌재를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건 안 되고 우리나라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대법원의 판단은 최종입니다. 예. 이거는 마음에 안 들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면은 그때는 법치가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전면적인 부정은 안 되고 예. 개별적인 비판은 뭐 활발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